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접종 후 8개월이 지난 뒤 3차 부스샷 접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저소득층 영양 보조 프로그램 스냅 지원금이 오는 10월부터 25% 인상됩니다. 열대 폭풍 프레드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트라이스테이트 이론에 비와 내우가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시가 입장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를 문화 오락시설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뉴저지내 17개 카운티가 코로나 감염률 높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한 남성이 맨하튼 레스토랑의 야외 식사 공간 등 14곳에 불을 저지른 혐의를 입고 체포됐습니다. 포틀리 팰리세이드 인터스테이트 파크 공원의 개발 계획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회는 코모 주지사에 대한 탄핵 수사를 끝까지 진행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장학 사업을 진행해온 설창 앤드루박 장학재단이 오늘 제9회 장학금 시상식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8개월 후 부스샷인 3차 접종을 허용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접종한 사람들은 빠르면 9월 중순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타임스와 CNN 등은 델타 변종의 확산으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접종자들의 코로나19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델타 변종 확산을 막기 위해 2차 접종을 마친 일반 국민들도 8개월 후 3차 접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계획을 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하고 식품의약국 FDA가 최종 승인하면 9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FDA는 면역 저하 환자에 대한 3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 대상 부스터샷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경우 화이자 백신을 맞은 노인들의 백신 효능이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두 번째 접종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심각한 증상 예방 효과가 55%에 그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이스라엘은 미국 사용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화이자 백신을 독점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미국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최근 3차 백신 접종 효과 관련 조사 자료를 FDA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3차례 접종자는 2차례 접종자와 비교할 때 델타 및 베타 변종에 대해 훨씬 높은 항체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사 측은 3차 접종자의 높은 수준의 면역 반응을 감안할 때 2차 접종 후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코로나19 재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 스냅 지원금이 오는 10월부터 25% 인상됩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 스냅 지원금을 25% 인상합니다. 이번 인상으로 기존 스냅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4,200만 명에 대한 1인당 평균 월 지급액이 121달러에서 157달러로 36달러가 증액됩니다. 연방농무부는 스냅 혜택 인상은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예정보다 시행을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톰 빌사크 농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올해 초 진행된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스냅 수혜자 10명당 9명이 건강식단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저소득 가정이 건강한 식단을 구성해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 비용을 줄이는 것은 국가 안보 및 경제와 직결된 사항이라면서 이번 지원금 인상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25%에 달하는 스냅 인상은 지난 1975년 푸드스탬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라면서 특히 이번 혜택은 기한 없이 영구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3차 경기부양법을 시행하면서 팬데믹 기간 스냅 혜택을 15% 늘려서 지급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9월 30일로 만료됩니다.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무료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스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으로 각 주 혹은 로컬 정부에서 실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수혜 자격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130%, 4인 가족 기준 2,552달러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민권센터나 KCC 한인동포회관 등 한인단체를 통해 신청과 상담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플로리다를 강타한 열대폭풍 프레드의 잔해가 북상해 내일 오후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일원에 강한 비와 내우가 있을 전망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열대폭풍 프레드가 접근한 플로리다 팬핸들에서는 어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파나마시티에서는 10인치의 폭우가 내려 미끄러진 차 안에 남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에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수만 명의 주민이 정전 피해를 보고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토네이도가 일어 나무가 쓰러져 주택을 덮쳤고 전선들이 파손됐습니다. 프레드는 오늘 조지아를 지나며 열대성 저기압으로 격화됐지만 노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에 폭우를 내리며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3개 주에서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내일은 아침부터 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습도와 강수 확률은 내일 오후에 정점을 찍어 오후부터 밤까지 6인치의 강한 폭우가 내려 일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드의 잔해는 목요일 아침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넘어가지만 소나기와 국지적 홍수는 금요일 아침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당국은 뉴저지 대부분 지역에 0.5에서 1.5인치의 강수량을 예상했지만 서섹스, 워런, 모리스, 헌터든 카운티 등에는 국지적으로 3에서 5인치의 비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소머셋 카운티까지 5카운티에는 도심과 물가 지역을 중심으로 범람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져 최고 기온은 80도 초중반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욕시가 입장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를 문화, 오락시설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 내 박물관과 경기장은 물론 카지노, 영화관, 콘서트홀에 입장하려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맞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뉴욕시가 전국 최초로 어제부터 실내 식당과 헬스장 이용자들에 대해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를 시작한 가운데 이 조치가 문화 오락시설까지로 확대됐습니다. 백신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백신을 접종한 다른 사람과 동반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실내 시설에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이 문화기관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이러한 공격적인 조치를 통해 방문객과 직원 모두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은 오늘부터 시행되지만 13일까지 유예기간을 갖습니다. 백신 의무화 규정을 위반한 업주들은 최소 $1,000에서 최대 $5,000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고 뉴욕시는 밝혔습니다. 한편 백신 증명 의무화 행정명령과 함께 위조, 가짜 백신 접종 증명카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척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연방 차원의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는 9월 27일까지 주 전역 모든 민간, 공공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버긴 카운티를 포함해 뉴저지 내 17개 카운티가 코로나 감염률 높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저지 대형 공연장들은 오는 10월부터 입장객들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 또는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내 21개 카운티 중 80% 이상에 해당하는 17개 카운티가 코로나 감염률 높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높음 수준은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 건수가 100건 이상 또는 코로나 확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높음 수준보다 한 단계 아래인 상당 수준을 기록한 카운티는 패세이크, 서섹스, 모리스, 워렌 등 북부 뉴저지 4개 카운티에 불과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새 지침에 따르면 이들 17개 카운티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장됩니다. 주 전역 7일 평균 신규 확진 건수는 1,499건으로 한 달 전에 비해 324%나 폭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PNC뱅크 아트센터나 프루덴셜 센터, 멜라이프 스테디움, BB&T 파빌리온, 스톤포니 서머 스테이지 등 공연장과 경기장은 오는 10월 4일부터 입장객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입장일 기준 최신 음성 결과 증명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설들은 델타 변이로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며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 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1일 신규 코로나 확진 건수는 1,145건, 사망자는 4명 발생했습니다. 누적 입원 환자 수는 853명으로 집계됐는데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57명으로 늘었고 이들 중 63명은 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6을 기록했고 주내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자는 5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저녁 한 남성이 맨하튼 레스토랑의 야외 식상 공간 등 14곳에 불을 저지른 혐의를 입고 체포됐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새벽 4시 15분경 맨해튼 8가 첼시 지역에 위치한 룰루 푸tit 비스트로라는 이름의 레스토랑 야외 좌석이 까맣게 불탔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이 무심히 레스토랑에 접근했다가 멀어지자마자 불이 일어났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번져 레스토랑의 서쪽과 북쪽을 뒤덮었습니다. 당시 레스토랑 내부에 있던 직원들이 불을 끄기 위해 물을 퍼부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곧 소방관이 도착해 화재를 진압했고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웨스트 13가에서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알렉스 블러젯이라는 이름의 39세 남성으로 유체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거리에 있는 식사 공간이 까맣게 탔고 레스토랑 현관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지역에서 이름난 이곳 프랑스 레스토랑에는 당분간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주인 마티아스 벤 레이데는 모두가 안전하다며 이미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팬데믹 3주 전에 식당을 열었다며 팬데믹 동안에도 살아남았기에 이번 일로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화범이 난동을 부리며 거리를 휘저었다며 최근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레스토랑 관리인은 이번 방화 사건으로 수십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블러짓이 이곳 이외에도 인근 13개의 쓰레기 더미들에 불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화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용의자는 현재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포틀리 팰리세이드 인터스테이트 파크 공원에 나무로 뽑고 운동장을 건설하려는 개발 계획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년 포트리시 당국은 이곳 노스 센트럴 로드에서 이어지는 팰리세이드 인터스테이트 파크에 다목적 운동 경기장과 100개의 주차 공간, 화장실, 놀이터, 강아지 공원 등을 조성할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나무가 우거진 허드슨 테라스와
노스 센트럴 애비뉴 인근 수백 개의 나무를 잘라 2개의 잔디구장과 레크레이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계획에 인근 주민들은 자연을 파괴하는 결정이라며 공원에 포스터를 붙이는 등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기후변화 대책이 시급한 요즘 시기에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공원이 주변 고속도로의 공해와 소음으로 유일하게 주민들을 보호하는 녹색 성지라며 개발에 반의를 표했습니다. So I moved here last year from West New York right before COVID happened, and this was one of our favorite things about Fort Lee, that we can just come here and the kids are playing and we can have a picnic, we go for treks sometimes. So I think this is a really important and beautiful part of this neighborhood for the community and the kids. 청원서 웹사이트에 게시된 개발 반대 서명 운동에는 주민 1,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같은 웹사이트에는 아이들을 위한 오락 공간을 만들자는 내용의 청원서가 올라와 약 300명이 서명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제한적이며 한 예로 여자아이들의 소프트볼을 위한 경기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 스포츠 리그 측은 경기장 제한 문제로 아이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포트리 행정당국의 알프레드 레스타이노는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아이들에게 더 많은 오락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포트리시 행정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자들과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번 주 목요일 저녁 시의회 회의에 참석해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의회는 지난주 코모 주지사에 대한 탄핵 수사를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뒤집고 조사를 마쳐 결과를 대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칼 헤스티 뉴욕주 하원의장과 법사위원회는 쿠오모 주지사의 사임 뒤에도 탄핵 수사를 이어나가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헤스티 의장은 쿠오모 주지사가 사임할 경우 법적으로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수사 중단을 밝힌 이후 혐의 제기 여성들과 양당 위원들로부터 쏟아지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혐의 제기 여성 중 한 명인 쿠오모의 전 보좌관 샬롯 베넷은 뉴욕 주의회가 부패, 성희롱, 보복 행위를 용인한다는 의미라며 비난했습니다. 법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법률 회사의 조력을 받아 쿠오모의 성희롱 혐의를 비롯해 요양자수 허위 보고, 회고록 출판의 정부 인력 동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요양원 사건 단 하나에 대해서만 50만 건 이상의 자료를 입수한 위원회 측은 자료 검토를 진행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방과 뉴욕 검찰총장은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 별도의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혐의 제기 당시 쿠오모 측 대책 마련에 일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직 요구를 받고 있는 쿠오모의 남동생 크리스 쿠오모 CNN 앵커가 오랜 침묵을 깨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어제 쿠오모의 사임 이후 첫 번째로 방송된 쿠오모 프라임타임 뉴스 말미에서 그는 쿠오모 자문단에 합류했을 때에는 어떠한 통제권도 없었으며 단지 남동생으로서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CNN으로부터 자문 행동을 중단할 것을 권고받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쿠오모에게 자신이 한 행동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며 시기가 닥쳤을 때에는 사임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의 뉴스에서 스캔들 보도를 고의적으로 삼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해 객관적일 수 없기에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작년 팬데믹 발발 당시 가족인 쿠오모를 뉴스에 출연시킨 것에 대해서는 단발적인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언론의 보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혐의 제기 여성에 대한 보복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올해로 9년째 차세대를 위해 장학 사업을 해오고 있는 설창 앤드루박 장학재단이 오늘 오전 한미충육회에서 제9회 장학금 수상자 시상식을 거행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2021년도는 코로나19 1년, 그 후 나의 변화는 이라는 주제로 80명의 지원자 중 최종 8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명빈 자문위원장, 이정공 자문위원, 주옥근 자문위원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날 재단 대표 앤드류박 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나와 다른 학생들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재단은 특히 에세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팬데믹으로 위기와 변화가 있었던 지난 1년 동안에도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는 많은 학생들에게 감명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생각하는 거는 장학금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받으셨지만 이분들이 이 받은 거를 잘 쓰시고 또 본인 인생의 도움을 찾아서 일단에 of course 다들 좋은 일과 성공을 하시면 다시 베푸는 게 장학금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큰 책임과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개인당 수혜 금액을 $2,000에서 $3,000로 1,000달러 증액시켰으며 코로나19 사태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포괄적으로 돕기 위해 서류 미비자를 포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습니다. 이날 함께한 변종덕 20일 희망재단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앤드류 박 변호사와 장학생을 뽑는 행사에 함께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며 한인 사회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장학금 수혜자인 한영우 학생은 좋은 기회에 감사하며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업도 열심히 하면서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9월 13일 뉴욕시 공립교 200여 곳의 가을학기 개학을 앞두고 방역수칙 준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 매체 초코비트에 따르면 뉴욕시 교사노조는 퀸즈, 프랜시스 루이스 고교 등 200여 학교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에 따른 학생 간 3피트 거리 유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교육국은 올 가을 학기를 전면 대면 수업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 선택권 복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국은 각 학교가 거리 유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교실 내 불필요한 가구를 치우고 공간 확보를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각 학교를 독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뉴욕주 교육국이 내놓은 코로나19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온라인 수업 전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어 유사시 온라인 수업 전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도 각 학군별로 차이는 없지만 코로나19 감염 학생 또는 확진자 밀접 접촉 학생에게 자가격리와 온라인 수업 제공 지침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뉴욕주 건강보험 플랜의 보험료 인상폭이 평균 3.7%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요청한 인상폭 11.2%보다 67% 낮은 것으로 이를 통해 26만 4천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은 총 1억 3,800만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직원 100명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그룹 플랜에 대해서는 평균 인상폭이 7.6%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요구한 인상폭 14%보다 46% 낮은 수준으로 이를 통해 가입자 90만 명이 4억 6,800만 달러 이상의 절약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소규모 사업체 중 많은 회사는 세금 공제 혜택을 통해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인상폭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이 같은 보험료 인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뉴욕주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방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 인하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뉴욕 주민의 대략 3분의 2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7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1% 감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 마이너스 0.3%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와 차 부품 판매는 전월보다 3.9% 감소했습니다. 의류 판매도 2.6% 줄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지급된 대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거의 끝난 가운데 올해 봄 이후 되살아나던 여행, 엔터테인먼트 등의 서비스 수요가 델타 변이의 확산에 다시 주춤한 것이 소비 위축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몇 달 전 여행을 예약한 많은 여행자들이 여행 계획을 속속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여행 위험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특정 여행자, 특히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여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테네시주 멤피스 세관 국경보호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가짜 백신 증명서 3,000여 장을 적발해 압수했습니다. 이 가짜 증명서에는 질병통제예방센터 로고가 인쇄돼 있으며 오타와 철자가 부족한 미완성 단어, 스페인어 번역 등 다수의 오류도 발견됐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지금까지 121개 소포에서 가짜 백신 증명서를 발견해 압수했다며 이 소포들의 발신지는 중국 선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백신 증명서를 만들거나 구매하는 것은 정부 기관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백신 증명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관련 위반 행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개당 25달러에서 250달러의 가짜 백신 증명서를 판매하는 온라인 계정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